한 마을에 독특한 철학을 가진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철이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윤철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바릭 스피노자의 범실론 철학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그는 신은 자연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내재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마을 주변의 숲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을 초대해 함께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모두가 숲에 도착하자 윤철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숲의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젊은이들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무, 풀, 그리고 하늘입니다. 윤철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단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숲속 깊은 곳에서 부는 산들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모든 곳에 내재해 있다고. 우리가 발 디딘 이 땅과 입으로 들이마시는 이 공기, 그리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까지 모두가 신의 일부란다. 신은 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 숨쉬고 계시지. 젊은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전에 보이던 자연이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윤철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희는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쓰고 버리는 것? 아니면 존중하는 것? 젊은이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맨 땅에 벌거벗은 채로 자라고 있는 작은 풀 한 포기, 그리고 짙은 녹색의 나무 잎 하나하나에도 더 많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윤철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신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더 이상 자연을 소비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점점 더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곳이 되었고, 윤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을이 전설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윤철 할아버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철학, 즉 신은 우리의 모든 주변에 내재해 있고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곧 신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한 세대를 건너 또 하나의 세대에게 전달되어 생명과 자연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모든 것이 백지로 시작된다. 는 철학에 큰 관심을 가진 한 대학 교수, 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 로크의 타블라 라사 이론을 연구하며 인간의 지식과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존을 가끔 엉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강의는 언제나 학생들로 북적였고 마을 주민들 역시 그의 지식에 탐복하곤 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존은 마을 회관에서 타블라 라사 이론에 관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말 저녁 TV 시청 대신 존의 강연을 듣기 위해 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관 앞에는 늙은 농부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그날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존은 큰 흰 도화지를 무대 중앙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빈 도화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은 도화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도화지는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의 마음, 백지 상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백지 상태로 시작하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고는 청중 가운데서 한 소년을 무대로 불러냈습니다. 이름은 토미였고 토미는 마을에서 가장 장난기 많은 아이로 유명했죠. 존은 토미에게 흰 도화지에 자신이 하는 것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토미는 조심스럽지만 자신감 넘치게 고양이, 집, 나무 등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멈출 때마다 존은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배운 것이니? 토미는 엄마와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존은 청중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설명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어린 소년의 백지 같은 마음은 가족과 학교,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모여 그의 지식이 되고 결국 그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 순간 뒷줄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분으로 깊은 주름진 얼굴에는 지혜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어릴 적 어떻게 가족으로부터 이런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을 백지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채워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대장장이었던 아저씨는 온종일 희망치를 두드리며 터득한 지혜와 인내심에 대해 이야기했고 젊은 청년은 도시로 나가 겪었던 경험들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말했습니다. 강연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큰 대화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백지를 채워온 과거를 돌아보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스스로와 타인의 현재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강연장을 나서는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띠고 있었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또는 그들의 자녀가 백지 위에 무엇을 그려나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존의 타블라 라사 강연은 단순한 이론적 설명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성장과 주변의 소중함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함께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화로운 소도시의 아침이라 불리는 어느 도시에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흔히 있을 법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약 100년 동안 어떤 큰 사고도 없이 평화롭게 유지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불가능한 불이라 부르며 화제거리가 되었죠. 하지만 이 불가능한 불은 예상치 못한 진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도미니크라는 한 획기적인 발명가는 자고 일어나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누구에게도 특별히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변화를 꿈꿨지만 그마저도 작은 상자 안에 묶여있을 뿐이라고 느끼곤 했죠. 그가 불이 난 현장을 찾았을 때 그는 사람들이 기존의 체계 속에서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며 소방관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없다는 것에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도미니크에게는 바디우가 말한 사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이 불을 끄기 위해 평소 구상만 하던 발명품을 꺼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미니크는 몇 년간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혁신적인 소방 로봇을 기억했습니다. 이 로봇은 기존의 어떤 기계보다 빠르게 불 속에 들어가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에게 진리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즉, 그의 소방 로봇이 바로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봇 조립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고 배터리도 단 한 번의 실험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미니크는 이러한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존의 관습과 한계를 넘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용기와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는 이 로봇을 서둘러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예상보다 대단한 성능을 발휘하여 불을 끌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도미니크의 발명에 경탄을 거듭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 즉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했던 도미니크의 도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도미니크는 자신이 마을에서뿐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삶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구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바디우의 이론처럼 불가능한 불 사건은 단순한 재난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한계를 넘을 기회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알랭 바디우의 사건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야기. 여러분, 오늘은 도덕적 상대주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명의 탐험가 앨리스, 밥, 그리고 찰리가 미지 위섬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세 탐험가는 각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앨리스는 엄격한 규칙과 법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왔고 밥은 공동체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찰리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에서 컸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탐험 도중 이 섬이 원주민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매우 독특한 의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매년 한 번씩 정해진 날에 특별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과거 선조들의 영혼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앨리스는 이 의식을 관찰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녀는 왜 저 노래와 춤이 꼭 필요할까?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문화에서는 모든 관습이 논리적인 이유로 뒷받침되어야 했으니까요. 밥은 원주민들의 노래와 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들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저렇게 함께하는 게 분명해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라고 느꼈습니다. 한편 찰리는 원주민 하나하나의 춤 동작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각자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이렇게 자유롭게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의식이라니 참으로 창의적이야라고 감탄했죠. 그날 밤 모닥불 주위에 모인 탐험가들은 각자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우리는 모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의식의 가치는 각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라며 자신의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어쩌면 우리는 이 섬에 와서 각자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겠지.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찰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도덕과 관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여정은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이야. 이 이야기는 하몬의 도덕 적상대주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덕적 진리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각자가 처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들을 더 널리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의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셋 탐험가는 미지의 섬에서 서로 다른 시선으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인가 새롭게 느끼셨다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목적일 것입니다.